4월 총선에 나서는 이른바 낙동강벨트 후보를 소개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등록한 김해시 을을 소개합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창원시가 시범 운영 중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을 나고 있는 토마토의 수확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시설 재배가 정착하면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고 농가 소득도 급성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4월 총선에 나서는 이른바 낙동강벨트 예비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해에서도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인 김해시을 지역구입니다. 나는 후보자다에서 10명의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너무 갈등과 혐오의 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막말이 오가고 있는 이런 정치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세대 교체를 통해서 특히 저 신상훈이 앞장서서 이런 갈등과 혐오의 정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한 정치 세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정오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김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김해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미래를 위한 선택, 저 김경수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국회의 기능에는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전문가인 세무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무사인 저 서종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PK 낙동강 정선 탈환을 위해 저 이춘호가 나섰습니다. 세대교체, 혁신과 통합에 최적화된 후보 이춘호 여기 있습니다. 젊고 능력이 검증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이춘호 꼭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를 꼭 지켜내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예산과 정책 지원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과 도지사, 김해시장, 시도의원들의 힘을 실어주는 후보, 든든한 지원으로 지난 13년간 멈춰버린 김해의 발전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후보, 이번에는 김성우입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울산의대 법의학 교수 김장한입니다. 저는 전문가 정치, 생활 정치를 표방하고 젊은 김해 똑똑한 변화를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우리 김해가 필요로 하는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설비 분야 제1호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43년간 건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 카르텔 타파, 산업 현장의 인력 불균형 해소, 사회적 약자 계층 보호, 그리고 산업 역군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 이번 국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해가 만든 사람, 김해를 키울 사람, 김해를 끝까지 지킬 사람 이상률입니다. 저는 경남경찰청장 등 36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제 경험과 자산을 우리 김해 발전에 쏟으려고 합니다. 김해를 더 안전한 도시, 미래를 주도하는 첨단 산업도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교육도시, 고품격 문화도시로 키워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녀를 키울 걱정과 부모님을 부양할 걱정으로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세대를 동시에 걱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세대를 포용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저 김진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4월 총선입니다. 역행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서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속 시원한 정치를 해보이겠습니다. 김해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큰 일꾼 이청기가 되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창녕군 공무원 노동조합, 창원특례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사무에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의 선거 사무 강제 동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 인력의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 개표 과정의 공무원 배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국에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호 양산시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는 23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 의회에 그동안 사건을 방치한 데 책임을 지고 김 의원을 반드시 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산시의회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장과 여야 집행부는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산시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위를 열어 징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보호하는 문제로 이른바 캣맘과 일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창원시가 시범 운영 중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삼정자 공원입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집 옆에서 길고양이가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캣맘들이 함께 만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입니다. 한때 이곳은 인근 주민들과 캣맘 사이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주는 곳만 10곳이 넘었고 그릇과 사료 등이 여기저기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해진 장소에서 먹이를 주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물 주고 사료 주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하는데 좋지. 집도 한두 개 만들어주고 하면 애들이 겨울에는 그게 좀 자고 하면 좋잖아요. 국내 주요 도시 가운데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창원은 그동안 도시 전체가 길고양이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고양이가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를 헤집거나 울음소리 등으로 민원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길고양이들과의 공존을 위해 올해 공공급식소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천만 원을 들여 급식소를 기존 3곳에서 5곳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창원시는 또 시설을 통해 중성화를 하는 등 개체수 조절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길고양이 총괄적으로 급식소를 관리 감독하고 그다음에 길보협에서는 먹이와 주변 환경 정비, 그다음에 우리 수의사에서는 그 길고양이에 대한 간단한 건강 검진을 해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 해결과 동물 학대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검증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특산물 하면 대저토마토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일명 짭짜리 토마토로도 유명하죠. 겨울을 나고 있는 토마토의 수확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시설 재배가 정착하면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고 농가 소득도 급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대저토마토 수확 현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대저동의 한 비닐하우스. 긴 넝쿨에 빨강 초록의 단단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9월에 파종한 대저 토마토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토마토 수확, 2월부터 본격화하는데 수확 시기는 매년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 5년 전 현대화한 시설에서 재배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겨울철 생장의 크기가 작고 과육이 단단하면서 신맛과 단맛, 짠맛을 고루 느낄 수 있는 것이 대저 토마토의 특징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 때문입니다. 겨울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과일이 이제 온도 기온차가 많이 나면 당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지거든요. 토양 자체에 염분이 좀 많아요. 대저 토마토의 시설 재배가 자리 잡으면서 재배 농가는 7년 사이 18% 증가했습니다. 재배 면적 역시 31% 증가하면서 매출도 2017년 420억여 원에서 2023년 6월 기준으로 624억여 원으로 45% 급성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20대에서 40대 청년 농부만 8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사과배 품귀 현상으로 인해 대체 농산물로 토마토의 소비가 늘고 있다는 분위기라며 지역에선 상품 다변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상품성을 다양하기 위해서 2.5kg가 지금 주출하지만은 1.8kg라든지 1kg라든지 500g, 10% 포장이라든지 해서 다양화해서 판매 루트를 개척하고 시설 원예의 발상지인 부산 대저동, 2012년 지리적 표시제를 취득하고 매년 대저 토마토 축제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토마토라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방치된 폐교의 무상대부와 매각으로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행정국은 23일 정책 설명회를 열고 미활용 폐교의 활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활용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공모 사업을 연계한 매각이나 무료 대부로 미활용 폐교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폐교가 69곳에 달했습니다. 30년 이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학교는 7개교, 20년 이상은 44개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밀양 무안초 내진분교장이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창녕 도천초가 공공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등 경남도 교육청은 10개의 폐교를 지자체나 마을 협동조합에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침체한 건설 경기 대책으로 올해 예정된 공공건설공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1분기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은 올해 발주 예정인 1억 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는 총 2,492건, 2조 7,363억 원이며 이 중 40%인 1조 722억 원을 1분기에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상반기 중에 국지도와 지방도 등 도로 개설 사업도 70% 이상 빨리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조 3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수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58조 4천억 원, 민간 수주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128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 수주가 줄면서 지역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 제작 콘텐츠는 선거 정보와 유권자 인터뷰로 구성되며 매주 수요일 케이블TV 지역 뉴스와 지역 콘텐츠 통합 플랫폼 가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케이블TV 기자들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보도로 지역사회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맞춤 선거 정보와 선거 절차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 부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3도, 경남은 영하 8.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남 사천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5도, 부산 남구와 부산 진구는 영하 8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부산과 경남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24일 밤까지 지속되다 점차 기온이 올라가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각 지자체마다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홀몸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쪽방촌과 노숙인들에게 난방용품을 지원합니다. 또 수도관 동파 대책과 도로 결빙에 대비한 제설제 사전 살포,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경남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한파 기간 농장의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소독기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과 보온 덮개 등의 설치를 농장주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